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당의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어, 종교와 신앙적, 윤리적 또 정치적 주체란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뭐 철학이나 윤리나 또 시민교육에서 어, 그 교육의 대상들을 윤리적, 신앙적 또 정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들도 어떤 성취자 계급이나 특정한 정치 계급과 같이 뭔가 성숙할 수 있고 전문가로 온전히 어떤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소크라테스 플라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대한 그 사랑 에로스와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사실상 그 신앙적 윤리적 또 정치적 주체됩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지식이 아니고 진짜 지식, 이데아 세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신앙적 윤리적 정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이제 신앙적 윤리적 정치 주체가 된 데 있어서 여성과 또 노예들을 배제하고 어, 중산층 시민만이 사실 어떤 참여민주, 직접민주주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신앙적 윤리적 정치 주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죠. 어, 이 중세 같은 경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은 그 중세 가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약간 성직자 계급만이 실질적으로 어, 신앙적 윤리적 주체로 간주하는 그런 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평신도랄까 일반 신도들은 유명무실하죠. 물론 어, 제2차 바티칸 공의 한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의해 약간 평신도를 주체로 인정해 주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좀 무늬만 좀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가톨릭은 아직도 주교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만이제사장직이라 해가지고 어, 일반 그 평신도들도 신앙 윤리적 종교 주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에, 지금 한국 개신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의 다 목사교고 일반 평신도들이 신앙 윤리적 정치체로 또 그런 영역 전문가로 세워지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 에, 그 양반 의 군주가 실제 신앙 윤리적 정치 주체죠. 어,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출가자하고 제가자하고 약간 구별이 있어서 근데 출가자가 영적 엘리트주의를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소성불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영성을 추구하는 해탈을 추구하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강도가 차이가 났지만 사실은 이 성자 계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영적인 신앙적 정치적인 어떤 그런 주체인 건 아닌데 이 사실은 이제 이 불교가 이 개신교 등에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 어떤 그 종단을 운영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약간 성직 계급이 이제 이 출가자들의 성직 계급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실은 선임교로 지금 이제 변질되는 그런 어떤 양상도 있습니다. 어, 사실은 부처도 브라만교
힌두교의 어떤 약간 카스트에 반대하면서 일반 평신도를 정치적인 신앙적인 윤리 주체로 좀 세우려고 했었고, 깨닫는 자, 누구나 이제 깨달음에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다 무식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낙네달이 맞다는데 사회적 약자나 배제된 자들도 사실은 신앙적 윤리적 정치적 주체로 이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인제 성직자 계급에서 이게 이제 약화돼 버린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프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한 마르크주의자들, 근데 마르크스 외에 그람시, 레닌, 루카치 알티스르 등도 사실은 프레타리아를 해방 구원의 대상으로 봤지, 또 어떤 뭐 그람시 같으면 유기적 지식인, 늘 리더십을 따라할 주체로 생각했지, 진정한 의미에서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 윤리적 정치 주체로 세우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크나 칸트나 노직이나 롤즈 등의 사회 계약론에서 보통 추구하는 대의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에서도 그 정치 주체가 말로는 이제 모두 평등한 시민 주체지만 부르주아 남성 중심의 신앙 윤리 정치적 주체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는 교황, 주교, 교인 가톨릭과 목사교인 개신교, 또 선임교인 불교 사이에서 그 일반 평신도들이 신앙, 윤리, 정치 주체로서, 전문가로서 성숙해야 할 자로서 성숙하는 데서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정치와도 관련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원래 인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 체제였지만 독재 권위주의 체제였고, 87 년도 중앙 집권적 대의민주주의 이제 헌법 체계가 있었지만,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어 어떻게 보면은 노예민주주의 성격도 있고요. 그 루소가 말한 것처럼 4 년마다 우리가 인제 선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어떤 그 대표자를 뽑지만, 그때만 약간 우리가 힘을 가진 것 같지만 4년 동안 노예가 된 노예민주주의 성격도 있고, 또 너무 중앙 중심적으로 집권적으로 대의민주를 펼치기 때문에 가두제화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마르크주의자는 이걸 인제 부르주아주의 같은 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 또는 굉장히 진영 논리가 심하고요. 어떤 되게 거대 양강대 속에서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제 지적 같은 경우는 그 이 말이 민주주의지 사실은 가두제화된 것을 넘어서 그 전체주의다, 이런 식까지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데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좀비 이 민주주의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 그 중진국형 민주주의인 그 대의민주주의 외에 어떤 실제 어떤 대의민주주의 효율성이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영혼을 줄 수 있으면, 정신성을 줄 수 있으면 그 뭐 유럽의 스위스나 또 독일이나 뭐 이렇게 프랑스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 지역 자치, 그리고 어떤 지방 분권 이런 게 잘 돼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민주주의 생명이 불어넣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영혼이 없는 민주주의라 해 가지고 좀비 민주주의 어떤 성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 서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형 민주주의는 사실 대의 시민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고, 물론 시민 민주주의도 약간 우리나라는 강남 좌우파에서 과점된다 할까요? 가두제에 대한 그런 어떤 서울 중심의 지식인들, 그래서 좀 가두제에 대한 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인제 이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지, 그러니까
대의심이 직접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해야지 균형이 잡히고 선진국형의 민주주의였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을 넘어 중진국까지 왔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떤 선진국적 주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신앙 윤리 정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 영역에서 그 이제 교황, 주교교 또 목사교, 선임교에서 인제 억압되고 있는 그 뭐냐면은 일반 평신도들의 신앙적, 윤리적, 정치 주체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정치 영역에서도 시민들이 신앙적, 윤리적, 정치 주체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인제 생명력 놓는 종교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회복되고 또 정말 인제 세계화 시대에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어 지방 소멸과 지방 식민화를 넘어서면서 또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 진정한 어떤 성숙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적자치당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